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춘재가요, 8차 사건 진범 나다 이렇게까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까지 설명하면서 범인만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면서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춘재가 처음에 8차 사건 범인은 나다라고 했을 때, 예. 그 말만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그 범인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일종의 뭐 소영웅 심리라든가 어떤 과시 과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짓 말을 주장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이춘재가 단순히 범인은 나다 추상적으로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단순히 소영웅주의로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춘재의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실리게 되는 이런 국면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백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하는 내용이 다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춘재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한데 믿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그 말만 가지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남아있는 증거품 같은 것들, 그리고 수사했던 형사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게 당시 8차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공식 기록은 또 소각을 했어요. 남은 이제 경찰들이 남은 기록들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또 그때는 의미가 없어서 검찰로 보내지 않았던 증거품들이 있답니다. 예. 근데 그 증거품을 몇 개를 이제 지금 과학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그때 당시에도 중요하지 않다고 봤던 증거품들에서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게 나올지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이 자백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내가 저질렀다. 그래서 5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8차만 유달리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씨 재조명되고 있는데 당시에 윤 씨 채모만 중금속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명에서 이 사람이 범인이야 이렇게 된 걸로 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춘재를 포함해서 예. 용의 선상에 처음에 50명 정도가 올랐다가 예. 10명으로 추려졌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춘재가 빠지고 이 윤모 씨, 그때 모범범으로 지목된 윤모 씨 한 명에 대해서만 채모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중금속이 이제 검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윤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던 것인데, 그럼 그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빠졌던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때 발견됐던 채모가 정말 윤모 씨 것이 맞는지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를 했던 것인데, 그 검사 기법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법이었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DNA 검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예. 윤 씨 재심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수사관에게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관들은 또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윤 씨로 특정할 만한 과학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네.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하재근 평론가 설명하신 것처럼 당시 과학 수사라고 하는 게 이 윤 씨에 대해서만 이제 채모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부분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씨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뭐 있습니다. 쪼개뛰기를 시켰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때렸고 사흘 동안 뭐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윤 씨가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범행에 대해서는 쓴 걸 보면 담을 뛰어넘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돼 있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장 검증 때는 또 뛰어넘었다는 그런 보도도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예. 윤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신용만 냈다. 신용만. 그리고 이제 기록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 힘이 세니까 이 담장을 팔로 잡고 뛰어넘었다. 그건 이렇게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의심할 만한 상황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국가 권력이 만약 정말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럴 경우에
외국에는 뭐 수백억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글쎄 이걸 뭐 돈으로 말씀드린다 자체가 좀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제 형사 보상 명령 제도가 있고 뭐 거기서 정해준 기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윤 씨 본인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돈이 문제겠습니까? 살인죄라는 누명을 만약에 씌든 거라면 그렇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서기관이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 주소를 알려줘. 어딘지 알려주셔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저부터 욕을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네, 옷이 거의 벗겨질 정도로 폭행을 지금 택시기사가 어휴, 당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도 반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8일 오전 3시 50분경에 이제 이 가해자가 택시를 탄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당연히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욕설을 하더니 밖으로 나와서 폭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입증 같은 것을 꺼내서 그걸로 이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옷이 뭐 구겨졌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구겨진 정도가 아니라 옷이 찢어질 정도로 네. 그렇게 실랑이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하니까 예.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서기관이면 고위 공직자에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자, 폭행당한 택시 기사분 전치 3주의 뭐 아픔보다는 마음속의 상처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서민이시잖아요. 서민분이고 법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서민들을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데 예. 거기에 법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공권력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 가슴이 아프네요. 네.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뭐 술에 취해서 행동을 벌였고 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택시 기사분이 얼마만큼이나 피해를 입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폭행을 한 건 명백한데 거기서 더 나가서 상처를 입어서 이른바 상해죄까지 적용할 정도가 되면 폭행치상이 되고 그 경우에는 징역형이 꽤 무겁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3년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집행유예 같은 게 나와도 공무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상해 정도까지 가지 않아서 그냥 폭행 정도로 그친다고 한다라면 벌금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볍게 처벌을 받았겠죠. 예, 요즘은 뭐 블랙박스나 휴대전화가 다 있기 때문에요. 저런 행동하면 웬만하면 다 찍힙니다. 각별히 행동에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